안녕하세요.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잘 받아봤습니다. 이걸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토교통 또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좀 깊이 있게 파헤쳐볼까 하는데요. 네, 이번 시간 목표는요, 주요 정책들 핵심 내용이랑 이게 또 국가 균형 발전이나 지역 활성화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새 정부가 이 국가 균형 발전하고 지역 활성화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.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. 네네. 뭐랄까 국토 공간 구조를 좀 새롭게 짜고 지역별로 좀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. 이런 의지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. 그래서 다양한 개발 계획이나 지원책들이 막 나오고 있죠. 그렇죠. 여러 계획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딱 들어오는 건 역시 5국 3특 구상인 것 같아요. 네. 5국 3특. 네, 5개 초광역권, 그러니까 좀 큰 지역 경제 블록을 만들고 또 3개 특별자치도, 제주, 세종, 강원이죠. 여기에는 좀 더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거잖아요. 맞습니다. 이게 단순히 뭐 권한만 주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수도권 집중 문제도 좀 완화하고 또 지역이 스스로 클 수 있는 힘을 키우겠다. 뭐 이런 목표로 보이더라고요. 네, 광역급 팽철도 같은 그런 교통망 확충 계획도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고요. 네, 그렇죠.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점은요. 이게 단순히 뭐 도로 깔고 건물 짓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아, 그런가요? 네.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지역별로 대표 산업을 키우려고 기존에 있던 혁신도시나 경제자유구역, 산업단지 이런 것들을 서로 막 연계시키려는 계획이 보여요. 아, 연계. 네. 그리고 또 인구가 좀 줄어드는 지역에는 세금 혜택까지 주면서 사람들을 좀 끌어들이려고 하고요. 아, 그리고 그 워케이션 있잖아요. 네. 워케이션. 네, 휴가지에서 일하는 거요. 그렇죠. 그것도 활성화해서 지역 관광도 살리고 경제에도 좀 활력을 불어넣겠다. 이런 아이디어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. 어쩌면 이게 뭐 단순히 관광 활성화라기보다는 숙련된 인력이나 소비력을 잠깐이라도 지역으로 이렇게 분산시키려는 그런 시도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. 그렇군요. 단순히 그냥 시설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좀 살아날 수 있게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한 복합적인 접근이네요. 그럼 도시 문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? 역시 주택 공급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특히 청년이나 서민들 주거 안정이요? 네, 맞아요. 여기서 핵심 전력으로 보이는 게 고밀도 복합 개발인데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아, 네. 그 고밀도 복합 개발이라는 게 말 그대로 밀도를 확 높여서 여러 기능을 한 곳에 모으는 건데요. 네. 주로 좀 낡은 산업단지나 도심 속에 그냥 노는 땅 있잖아요. 네. 그런 데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. 단순히 아파트만 막 짓는 게 아니고요.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다. 네, 주거 공간이랑 뭐 사무실, 상가, 공원, 또 교통시설까지 이걸 다 한 곳에 모으는 거죠. 청취자분 자료에도 언급됐듯이 주택 부족 문제도 좀 해결하고 동시에 낡은 도심에 활력도 불어넣고 뭐 이런 일종의 일석이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효율성을 높이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래서 뭐 역세권 중심으로 작은 주택 공급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재개발, 재건축 절차를 좀 간소화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비슷한 맥락에서 같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. 그 자료 보니까 노후 산업 단지를 좀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공간, 스마트 그린 산단이라고 하던데요. 그걸로 바꾸면서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주거나 문화 공간도 같이 만들어내는 계획도 있더라고요. 이것도 좀 인상 깊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그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죠. 도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농촌 지역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. 네, 있었어요. 농촌 재생 프로젝트라고 언급이 됐는데요. 네. 농촌에 보면 빈집들 많잖아요. 그걸 좀 리모델링해서 호텔이나 카페, 아니면 청년들 살 집, 이런 걸로 활용하고 또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 지원도 좀 더 강화한다. 이런 내용이었어요.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시 재생이랑 비슷한 맥락에서 농촌 지역에 좀 활력을 되찾아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? 그렇군요. 근데 상권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은 사실 좀 눈에 잘 안 띄는 것 같았거든요. 맞아요. 직접적으로 상권을 살리겠다. 이런 건 좀 부족해 보였는데 그래도 뭐 소상공인 지원책 같은 거 있잖아요. 예를 들면 간편결제 수수료 지원이나 소득공제 확대 같은 거요. 네네.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도시나 농촌 개발 계획 안에 뭐 쇼핑센터나 카페 같은 상업 기능들이 포함되니까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는 지역 상권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.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아, 직접적인 부양책이라기보다는
전반적인 지역 경제가 좋아지면 상권에도 좀 긍정적인 효과가 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군요. 그렇죠. 약간 그런 느낌이죠. 그래서 결국 이런 개별 정책들이 다 모여서 지역 경제 전체에 얼마나 진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이거는 뭐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논의가 청취자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? 들어보니까 새 정부는 일단 특정 거점을 좀 집중적으로 키워서 균형 발전을 이루려고 하고 네. 또 도심에는 고밀도 개발이랑 규제 완화 카드를 써서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경제 활성화를 시도하려는 뭐 이런 큰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맞나요? 네, 정확히 보셨습니다. 근데 여기서 핵심은 역시 실행이겠죠. 아, 실행. 그렇죠. 네.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그 자료에 담긴 계획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딱 나오고 또 실제로 예상했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이건 아직 좀 지켜봐야 하는 거죠. 특히 건설이나 부동산 시장 그리고 지역 기반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책 변화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. 관련 동향을 계속 좀 예의주시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정부가 특정 거점 중심으로 개발을 하고 또 고밀도 전략을 추진할 때요. 분명히 이 계획의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될 수 있는 다른 많은 지역들이 있을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런 지역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요? 이 질문에 대해서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